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지금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너네 같은 청소년들한테, 야, 뭔가, 불안해하지 말고, 진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이 확신의 의미가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뭘 좋아하지? 관심사. 이런 것들 없는, 확신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뭐가 좀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써놓은 수필이야, 수필. 거기다 적어볼래, 수필? 수필은 개성적이고, 뭐, 자유롭고, 형식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소재, 주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없고요. 누구나 수필을 쓸 수 있고요. 형식도 자유롭고. 아무튼, 신변잡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필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할까? 개성적, 적어보세요. 체험적. 체험적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이라고 해도 돼. 그 다음에 자유로움. 자유로움은 형식도 자유롭고, 뭐 소재도 자유롭고, 주제도 자유롭고, 이렇다면. 그래서 보통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하지, 형식이 없는 게 형식이야. 수필이야. 자, 수필은 자기 주변에 있는 건 다 되기 때문에 신변잡기라고도 해. 신변잡기. 신변잡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것 모두가 수필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개성적이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이것도 교훈적인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런 수필의 특징을 지금 알아봤어. 이게 수필하면 떠오르는 말들이야.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본문은 어떤데?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야, 여기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뿐이 아니라, 공부 하나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자, 괄호 묶어볼까? 인생 전반에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뭔데? 이게 어쩌면 성인으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걸지도 몰라. 물론 공부도 필요해. 하지만 이게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인생에 대해서 호기심. 야, 나 과연 뭘 잘할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거, 난 역시 이런 것이 좋았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인생이 중요한 거 아닐까? 라고 얘기했어.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자, 그렇지. 이것을 찾는 거, 잃지 않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자, 인생 전반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호기심이 없어지게, 흥미가 없어지게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야. 호기심을 죽이고, 나왔지, 그지?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냉소는 찬 웃음이니까, 찬 웃음이란 말은, 비웃는 거지. 일종의 비웃음. 야, 저 봐라, 청소년들이, 나 이거에 관심 있어요. 야, 그거 뭐야. 웃기네. 막 이런 거에 냉소란 말이야. 알았니? 저 이런 거에 흥미가 많은데요?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죽이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갖겠어? 흥미를 갖겠냐고. 다 잃어버리겠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한다. 자, 청소년들이 뭘 하는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절대로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 아, 이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훌륭해. 막 이런 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러면, 봐봐. 매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청소년이라면, 절대로 흥미를 잃지 않겠지.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은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청소년들이 자기가
하는 목표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실력을 닦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그래야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까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저서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실린 글이 바로 이거야.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부터 신문에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난다. 자, 이 사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원래 책 제목이 긍정의 심리학 뭐 이런 거야. 몰입이론 이런 것도 있어. 긍정의 심리학 그 한번 읽어보면 정말 괜찮아. 읽어볼 만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에 실린 글이다. 저기 위에 있는 이 선생님이 있잖아. 실력과 매력을 끝까지 가져가면 흥미를 잃지 않는 저 위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글들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저서에 나온 글이라는 뜻이야. 앞에 나온 5줄은 6줄은. 자, 이 글을 읽으니까 또 뭐가 생각났어? 4컷짜리 만화가 생각났는데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물었어. 야, 너 뭐하러 가야 하니? 아들은 대답을 했어. 뭐라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요. 아버지가 다시 물어. 좋은 대학에 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답한다. 과외하려고요. 지금 현실이 이거란 말이야. 그지? 과외하려고 과외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이게 이제 사실은 4컷짜리 만화가 사회풍자야. 사회풍자.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지금 품고 있는 가치와 사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4컷이니까 4칸짜리 만화란 말이야. 신문 만평이지. 그지? 대부분 만평은 풍자하고 있는 게 많아. 인물에 대한 풍자, 사회에 대한 풍자. 지금 우리가 사회에 대한 풍자를 한 만화를 이 저자를 통해서 사회 비판적인 의미, 청소년이 꿈이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 과외한다는 얘기 여기서는 목표가 없다는 얘기야. 목표가 없으니까 과외한다는 거고, 위에서 말한다면 꿈과 목표를 상실해버렸어. 잃어버린 아들의 대답이란 말이야.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생각의 집이 건축이 되면, 자, 생각이라는 집이 건축됐어. 그러면 건축됐다는 얘기는 이제 고정화됐다는 얘기야. 집 모양으로 생각이 고정화됐다는 얘기야.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 그러한 지적 탐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욕구가 서서히 쇠퇴하고 만다. 자, 그러면 지적 능력과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하는 건 왜일까? 생각의 집이라는 것이 건축됐다는 얘기는 생각의 틀이 고정됐기 때문에 그래. 생각의 틀이 고정되면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여기 지금 고정된,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주입식 교육은 결국 고정된 지식을 주입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딱딱한 형식의 주입, 이건 뭔데? 암기하는 거지 뭐야. 맨날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맨날 기억하는 거. 뭐 여기서 기억은 학습 정보, 학습 같은 경우의 내용을 그냥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 이게 딱딱한 형식의 주입식 교육이란 말이야. 그러면 점점 호기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획일화되는 상황에서 밑줄 쳐볼까? 지성은 거의 실종. 이게 있잖아. 1번이라고 할게. 1번 뭐냐면 지성이 실종됐대. 이유가 뭐야? 좀 획일화된, 자,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대학생들은 취업하려고 공부해. 이렇게 되는 현실이 지성을 실종시켜버리는 거지. 첫 번째, 지성을 실종시킨다. 두 번째, 도구화된 공부. 이 도구화된 공부가 아까 얘기했던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 취업하려고 공부하는 걸 도구화된 공부라고 하는 거야.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그렇지. 열심히, 흥이 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단순히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지. 삶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이게 자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고 암기하고 기억하면 이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거야.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됐어. 냉소적인 태도는 이유가 그거야.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이 지식은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어. 그러면 공부를 해서 뭐해? 이까짓 거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서 냉소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현실 비판이지. 어떤 현실을 비판했을까? 현실 비판. 어떤 현실? 아까 얘기했었잖아. 세상이 있잖아.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그런 사회란 말이야. 그런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거기 뭐 주입식 교육도 있고 공부가 도구화된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자, 여기부터 그 다음부터는 중간이야. 진정한 암 이거부터. 진정한 암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에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앞부분은 진정한 암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이 뭔지 알아? 관심사에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나갈 수 있다. 답해버렸어. 그러면 문답법이지, 그지? 문답법이야. 자, 자기 나름대로의 지성을 일구어 간대. 그 실마리 단서는 우연히 생겨나기도 한다. 우연한 실마리, 즉 시작이 되는 경우지. 예를 들어 예시에 해당되고요. 미국 우주과학연구소 나사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멀은 어릴 때 부모와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대. 자, 우연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가 별자리를 보게 됐어. 우연히. 그럼 그 공부를 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 있었대. 그러니까 우연히 여행 중에 참을미를 했는데 별자리 공부하다가 참을미를 잊어버렸대. 그게 지금 하이디 해멀이라는 천문학자 이야기야. 자,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참을미를 잊었던 그 경험,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졌어. 별자리 생각하면 참을미를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별자리를 탐구하는 천문학자가 된 거야. 이렇듯 어릴 때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이라는 게 소질을 말하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종종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처음 끝나고 중간 부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한 거야. 종종 있다. 진정한 삶이 일어나는 거죠.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흐트러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 우연한 행운으로 자기가 뭔가를 찾았어. 적성을 찾았어.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고 열심히 어떤 것에 매진했다는 전력을 다하는 거야. 힘을 다 쏟아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지만 당연하겠지.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의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어렸을 때 자기의 길을 딱 정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성공한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걸 돌이켜서 나에다 적용해 봤더니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씩이나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람? 이라는 생각에 주눅이 든대.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확신 안 해도 괜찮아. 알았니? 확실한 사람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 창피한 일도 아니고
너무 실망하지 마. 주눅 들지 마. 이런 얘기야. 얼마 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이 있어. 긴급 구호 활동가가. 그걸 읽었나 봐. 여기 저자가.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 뭔가 찾은 거야. 자기가 추구할 가치, 목표가 있는 일을 찾은 거야. 이런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다. 자, 갑자기 공부하다가 공부 얘기 빼고 야, 너 가슴 뛰는 일 한번 찾아봐. 이랬을 때 청소년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 평소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저게 불쑥 가슴 뛰는 일을 하래. 청소년들이 얼마나 당혹하겠어. 당혹스러워.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이거야. 지금 목표가 뚜렷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대학생도 30대도 이렇게 목표가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 이게 중요해. 첫걸음을 떼었느냐. 시작했느냐?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툰 상태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발을 떼고 지금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야. 비행기 타고 고속도로, 철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어. 질러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의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돼.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된다고. 방금 본 이정표에 대전이라고 써 있어도 괜찮아. 대전밖에 못 온 거네. 목포라고 써 있어도 괜찮아. 왜? 지금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니까. 여러분은 잘 가고 있어. 적어도 남쪽으로 가고 있는, 즉 부산 방향이라는 건 목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산에 도착할 거야. 도중에 대전이나 여기 나라는 목포가 나왔는데 목포는 좀 남쪽은 남쪽인데 좀 반대쪽이잖아. 그지? 반대쪽에 있잖아. 부산에 경상도 끝에 있으면 부산이면 전라도 끝이 목포 아니야. 문제는 봐봐.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에 있는 것보다 목포에 가 있는 게 낫다고. 알겠니?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첫 발을 뗐느냐, 지금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목표를 정해서 첫 발을 떼라, 그런 얘기겠지.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 청소년기의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거의 없어. 많지 않아?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직업 안 물어봤는데 직업을 대는 거야.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한 세상에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된다. 직업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하다.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야. 직업을 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서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이렇게 말한 사람은 꿈이 아니라, 꿈을 말한 게 아니라 직업을 말한 거고, 직업을 마치 꿈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이 너무 궁색하다. 변변치 않다, 그런 얘기야.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의사가 됐어. 그럼 끝난 거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자,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학 가면 무슨 대학교 가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갔어. 그럼 꿈이 없는 거야. 열심히 공부했어, 고등학교 때. 근데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후에 뭘 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해지겠지.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서 공부를 해. 꿈이 취직이야. 그럼 취직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때 또 불안해. 갈피를 못 잡아. 뭐 이런 거야. 직업은 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 자, 마무리 한번 해보자. 마무리가 마지막 끝이다. 여기부터
여기는 그렇다면 꿈 무엇이? 이 끝이야, 끝. 지금까지 한 건 중간이고 중간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읽으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직업이 마지막 부분이 직업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 말 하고 싶은 거고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청소년한테 위로의 말을 건넨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첫 발을 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방향이 조금 틀리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남쪽으로 가고 있으면 부산에 목표라는 부산에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지. 그게 본문이야. 자, 지금 한 건 마지막 끝부분이야.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 직업 말고 꿈은 무엇이어야 할까? 질문했다고. 자, 대답하는지 보자.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대답을 해버렸네. 예를 들어 있잖아.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 직업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할까? 지역사회와 서민에게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된다. 그 이상의 것.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공무원이 돼서 자기가 뭔가를 실현하는 것, 즉 이상, 이런 게 꿈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직업 자체의 공무원이 꿈이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의사라도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뻘겋게 눈이 된 충혈된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 두 번째 의사가 훨씬 의사다운 의사겠지, 그지? 돈벌이 하려면 취직하거나 사업을 해야지. 왜 의사가 돼? 자, 그래서 의사와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는 의사. 환자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는 의사. 이게 이상이 돼야 된다고. 꿈이 돼야 된다고. 의사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되면 이러이러한 거를 하겠다. 포부와 기대, 희망. 그게 꿈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두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지. 돈밖에 모르는 의사와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의사. 전혀 다르지.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을 구분해야 돼. 그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이는 청소년기에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기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 그 기준이 정해지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가치 있는 삶의 전제는 바로 저 기준을 정하는 거야.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자, 청소년기에 적성검사 많이 하는데 그거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기준을 정하는 거라고. 그 표대를 확인했다면 여기서 표대가 뭐냐면 목표하는 그 기대를 말하는 거야. 자, 목표를 확인했어.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게 확신이 생겼어. 그러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여기서 머물면 이건 꿈이 아니라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공이나 직업에 머물면 안 되고 꿈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꿈의 실현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지. 계속 머무르지 않고 이어가야 되겠지.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가고, 자, 얼핏부터 묶었어 선생님이. 눈에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가고 없는 길로 뚫을 수 있다. 자,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이렇게 뭔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열정과 노력. 아까 얘기했던 걸 하면 자신의 목표를 매진하는 거지. 그게 바로 괄호에 묶인 얼핏 눈에 띄지 않는 비좁은 새길을 찾아내고 없던 길도 만들고 뭐 이런 게 바로 열정과 노력, 에너지 넘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왜? 목표가 있으니까. 어디에 목표, 어디에 가야 될 거 이게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쭉 일방향으로 전진한단 말이지. 그게 바로 비좁은 새길도 찾아내고 없는 길도 만들어가지고 뚫어낼 수 있다. 이게 열정 가득한 사람, 목표를 정한 사람이 하는 액션이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왜? 목표가 있으니까. 실패도 무릅쓰고 목표가 있으니까.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러한 열정에서 솟아오른다라고 돼 있는 거야. 결국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삼으면 결국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열정을 발휘하고 노력하고 매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이 수필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볼게. 첫 번째, 뭐 글의 종류는 수필이고요. 이거는 중수필에 해당된다. 무거울 중자 중수필.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쓴 건 맞는데 우리 사회에 청소년과 대학생, 심지어 30대 성인까지 꿈이 없고 확신이 없고 이렇게 만드는 게 누군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확신을 품지 못하고 맨날 주입식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적이고 성격이 비판적인 글이지.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는 괜찮아.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빨리 나의 이상과 가치에 맞는 목표를 정하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야. 내용상 그러니까 비판적이고 설득적인 중수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주제는 뭐냐면 주제.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주제는 말이야.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 이거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다. 진정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진정한 꿈이 뭘까? 가치 있는 삶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 글의 주제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을 읽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사례. 여러 가지 사례. 아까 심리학자 얘기가 나왔고 긍정의 심리학자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긴급 구호 활동가 칼럼 뭐 이런 것도 나왔어. 긴급 구호 활동가가 되겠지, 그지? 그 사례들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를 바탕으로 좀 설득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꿈과 목표를 빨리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이야. 이거 생각하라고 니네들 바꾸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사례를 많이 들었다면 두 번째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건 뭐 표현으로 한다면 문답법이야. 그러면 질문할 때 독자들은 궁금증을 갖겠지. 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하지? 궁금증을 갖는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면 궁금증을 갖게 만드는 질문과 또 그 의문을 해결하는 답, 이것 때문에 독자의 관심 유발이 된다. 관심 유발이다. 이게 이 글의 특징이야. 알았어? 자, 그럼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정리해도 되고 물론 이제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지. 자, 첫 번째 나온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제일 앞으로 가볼까?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글을 시작할 때 청소년들은 호기심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 이유가 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잃어버렸다. 냉소와 무관심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청소년의 흥미와 호기심. 청소년의 흥미와 호기심. 흥미하고 호기심. 이거 청소년이야. 뭐 20대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은 이걸 가지게 되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실력이 점점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겠지. 이게 호기심과 흥미가 가져다주는 결과거든.
그런데 현실은 어때? 흥미와 호기심과 흥미가 상실됐어.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그래.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나온단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냉소와 무관심 때문에 호기심과 흥미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목표를 상실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의 호기심과 흥미를 보게 되면 냉소하면 안 되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너 그런 생각을 했냐? 훌륭해. 뭐 이런 식으로 적극 칭찬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그런데 내용 두 번째 보면 청소년들이 있잖아.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왜 호기심이 사라져?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본문 내용으로 본다면 자 뭐라 그랬냐면 본문에서는 호기심이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환경에 익숙하다. 이 나쁜 환경에 익숙하다는 게 뭐야? 주입식 교육이니까 그것만 하면 돼. 생각의 집이 고정돼 버렸어. 건축돼 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상상력이 없어. 알았니? 그 다음에 공부하는 내용이 진정한 삶과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냉소적으로 바뀌는 거지. 알겠니? 자, 환경이 주입식 교육이니까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아.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떨어지는 거고, 삶과 무관한 지식들을 자꾸 주입식으로 교육하니까 냉소적, 즉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보인다. 그 다음에 주입식 교육은 학업 능력을 어떻게 한다? 쇠퇴시킨다. 욕구를 쇠퇴시킨다. 이게 지금 성장하면서 호기심이 사라진 이유를 거기 처음에 부분에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진정한 알을 알아가는 과정. 그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진정한 알미 일어나는 과정은 관심사에 대한 생각이고, 두 번째는 관찰하고, 세 번째는 독서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지성을 읽어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진정한 관심 갖고 관찰하고 독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성을 알게 되는 게 진정한 알미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여기는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까? 긴급 구호 활동가의 조언을 한번 볼래? 자, 긴급 구호 활동가의 조언은 뭐냐면 현실에서 목표가 뚜렷지 않거나 현실에서 목표를 잡기가 너무 힘들어. 이건 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몰라. 알았니?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여태까지 내내 공부하라더니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야, 말도 안 돼. 세상에 있잖아. 영원히 평생 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건 없단 말이지. 그게 현실인데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건 너무 당혹감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조언이란 말이지. 그래서 긴급 구호 활동가가 했던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산이라는 목표를 정했다면 남행선,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잘못 가서 목포 가도 상관없고 대전밖에 못 와도 상관없다고. 지금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첫 걸음을 떼었느냐, 떠날 수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방향이 잘못됐다고 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방향은 비슷하면 된다. 뭐 이게 긴급 구호 활동가가 청소년들한테 위로의 말을 건넨 거고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단 말이지. 그 다음에 나온 게 뒷부분에 가면 자, 진정한 꿈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끝부분을 한번 가볼까? 진정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본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조언하는 건 뭐냐면 직업을 진정한 꿈으로 삼으면 직업을 갖게 되면 꿈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됐을 때, 의사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더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궁극적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정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작가의 말이란 말이야. 알았니?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면 뭐가 생긴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정을 다할 거고 노력할 거고 그 일에 매진할 거란 말이야. 그게 진정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삼았을 때 나오는 결과라고. 열정과 노력이 그래 그렇게 가치 있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삼으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는 데잖아.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아 무릅쓰고 도전한단 말이야.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궁극적인 목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세웠을 때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어. 이게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수필의 내용이. 알았지?